우리 요주님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은하수 채널 미라클 방송의 크리스탈입니다. 오늘 저희 시아버지가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도 조금은 허탈하고 미안하고 죄스럽습니다. 사람은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너무나 이 감정이라는 거, 그리고 나의 생각이라는 게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도, 그리고 같이 사는 내 아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요,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들. 이 책은 정신분석학 전문의가 쓴 책입니다. 바로 정도원 선생님이신데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인증을 받으신 굉장한 작가이십니다. 인생의 판을 바꾸는 무의식의 힘이라는 주제인데요. 오늘 한번 이 책을 읽어볼까 합니다. 인간에게 꼭 필요한 8가지 행복 관리의 기술인데요. 나는 내 인생을 나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있는가? 자기 인생에 만족하는 이가 얼마나 될까요? 우린 끊임없이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애쓰는데 그럴수록 인생은 참 불만족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의식이 물 위에 드러난 일부분에 불과하고 정작 나를 움직이는 것은 그 아래 어마어마한 거대한 무의식이라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정도원 교수님의 정신분석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삶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삶은 참 많이 만나고 헤어짐의 연속이잖아요. 이미 헤어졌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흔한 실수를 반복하는데 그 흔한 실수는 복수의 칼을 간다 합니다. 삶의 낭비입니다. 내가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복수입니다. 헤어짐은 관계의 상실이고 그 상실은 잃어버림입니다. 절대적인 상실은 죽음입니다. 죽은 인생은 인생을 잃어버렸고 남은 사람은 죽은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도 저희 아빠를 잃어버렸습니다. 저 대학교 3학년 때 벌어진 일인데 죽음 뒤에는 애도가 뒤따라옵니다. 애도하는 사람은 슬퍼하고 또 슬퍼합니다. 저도 물론 슬퍼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다 지난 일이고 살아야 할 일이 많으니까요. 애도는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합니다. 반년이 지나면 정리되어야 합니다. 부모, 배우자, 자식의 죽음을 어찌 그리 쉽게 잊을 수 있을까요? 어른들의 말씀처럼 산 사람은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떠난 사람에 대한 도리입니다. 내가 나와 헤어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의 나를 지킬 것인가? 새로운 나로 변할 것인가? 변화를 그렇게 바랐던 사람도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헤어짐은 고통이지만 성숙한 나를 남기고 지킨다면 잘 헤어진 것입니다. 성숙해진 입장에서 새로운 관계를 새로운 얼굴로 맺으면 됩니다. 내 얼굴의 모습은 내 무의식이 결정합니다. 헤어짐의 고통에 사로잡힌 어두운 얼굴과 깨달음으로 빛나는 얼굴은 누구나 금방 알아볼 차이로 쉽게 확 드러납니다. 얼굴이 빛나야 빛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인생이란 커다란 바구니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작은 바구니 3개가 있습니다. 이 작은 바구니 각각에 여러 판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잘못된 것 중에 이미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다는 것. 그러나 과거는 한 가지 판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정해지지 않은 현재, 미래처럼
과거도 모습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매력은 살아온 이야기의 판을 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분석은 살면서 만들어지는 이야기의 판을 바꾸도록 돕는 학문이자 기술입니다. 판을 바꾸는 힘은 무의식 속에서 삶의 진전을 가로막는 갈등 구조를 변형시키는 구조에서 나옵니다. 19세기 후반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판을 바꾼 인물입니다. 정신질환자를 돕는 정신분석학의 길을 연 인물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판을 어두운 것에서 밝은 결론으로 이끌어 판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현재와 미래를 헛되이 소비하지 않고 새로운 관점으로 써내려갈 수 있다면 나를 구속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엄마는 아이들에게 주고 자식들은 엄마에게 받기만 합니다. 엄마도 삶이 있는데 말이죠. 자신의 삶에 만족하시나요? 자유롭게 연상해 봅니다. 만족이란 단어에서 부지런히 걸어다녀 삶을 채워야 하는 일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불만족한 삶은 힘듭니다. 만족한 삶을 살려니 현실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엄중한 현실에 억눌려 고통받다 대리로 만족할 대상을 찾습니다. 대리는 남을 대신해 일을 처리함이니 대리 만족은 스스로 하기보다 남이 하는 행위에서 만족을 얻습니다. 스포츠 관람, 영화 감상, 책 읽기 등입니다. 이 모든 게 대리만족이고 목표는 환상의 충족입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 눈을 떼기가 어렵습니다. 박진감, 자신감이 넘칩니다. 관중석에는 태극기가 펄럭이고 많은 사람이 우리 선수를 응원합니다. 드디어 또 이겼습니다. 박수가 쏟아지고 영어 인터뷰 후에는 우리말로 한 말씀을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안경 쓴 내 모습과 그의 모습이 내 마음에서 겹칩니다. 동일화입니다. 국내 언론은 국민 영웅에 푹 빠진 한국, 약점을 운명으로 바꾸다 기사를 쏟아냅니다. 따뜻하게 배를 채웠어도 기록적인 한파에 여전히 몸이 떨립니다. 환상에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극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선이 악을 벌주고 물리치는 주제의 영화를 좋아합니다. 아직도 영화의 감흥이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 순간 누가 나를 거칠게 밀치고 지나갑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쫓아가 영화에서처럼 하려다 내가 영화 속 주인공이 아니라는 걸 알고 발길을 돌립니다. 대리만족이 어떻게 만족감을 줄까요? 지적인 동물인 인간에게는 환상의 힘이 통합니다. 실제가 아닌 환상으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대리만족의 달콤함은 마음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환상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순간 엄중한 현실이 기다립니다. 대리만족을 멈추면 일상의 스트레스와 직면해야 합니다. 현실만 보는 삶은 메마르고 환상에만 젖어 있는 삶은 질척거립니다. 환상과 현실이 조화를 이루어야 삶이 윤택합니다. 누구나 불만족을 만족으로 바꾸고 잃어버린 것을 보상받으려 합니다. 대리만족의 핵심은 진정한 만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을 대리만족으로 채울수록 참된 나를 찾을 길은 점점 멀어집니다. 과도한 대리만족은 자신의 삶을 대리운전시키는 겁니다. 벗어나려면 자신이 왜 그러는지 알아야 합니다. 불만족스러운 삶이라도 환상에 빠지지 말고 삶에 집중해 꾸준히 노력하면 만족스러운 삶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독자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써야 한다는 부담감은 글을 쉽게 써지지 않게 만듭니다. 또한 내 글이 함량 미달일 것 같은 부담감, 불안감, 또 무엇이 있을까요?
정신분석을 받으려고 긴 의자에 누워 자유연상을 하는 사람도 비슷합니다. 이런 창피한 일도 죽을 때까지 숨기고 싶은 일도 시시콜콜 이야기해야 하나?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까? 생각이 많습니다. 소파에 누운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몸은 편안하고 마음은 좀 불편합니다. 지금 당장 이 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갈등이 생깁니다. 말없이 있자니 시간이 흘러가 초조합니다. 정체된 길에서 택시 뒷자리에 앉아 요금이 올라가는 것을 보는 심정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숨기지 말고 말해야 해. 그래야 가성비를 높일 수 있지. 다짐은 하지만 쉽게 말문이 터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닙니다. 의도와 달리 나를 자꾸 숨기려고 발버둥 칩니다. 저항은 분석에서 해결해야 할 걸림돌입니다. 저항의 대표는 침묵입니다. 일상의 침묵도 복잡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침묵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도 한번 서볼까요? 침묵하는 환자 앞에서 분석가는 난감합니다. 대화가 수단인 분석에서 뿌리가 흔들립니다. 정신분석은 말로 하니 쉬울 것으로 착각하는데 기계적으로 한다면 분석이 아닙니다. 감정을 조절해야 하고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분석받는 사람의 이마에 프로이트가 손을 얹고 힘을 주며 말하기를 억지로 권했던 서투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기법이 자유연상법입니다.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말로 표현하도록 방임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침묵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기다립니다. 힘 겨루기가 벌어집니다. 침묵이 계속됩니다. 침묵이 너무 오래가면 분석가가 먼저 말을 겁니다. 말이 없으시군요. 그래도 말이 없으면 말하기에 거북한 생각이 떠오른 것 같습니다. 침묵이 이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도 저에 대한 불편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라고 직전의 맥락을 읽어 말합니다. 떠오르는 생각이 아무것도 없네요. 라고 피분석자가 계속 침묵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숙련된 분석가는 아무 생각도 없음에 관해 묻습니다. 생각이 있는 마음을 아무 생각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행위를 붙들고 연이어 질문을 던집니다. 아무 생각도 없는 순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잠이나 꿈에서도 늘 생각은 있습니다. 침묵의 동기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 과거를 감추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은 과거를 정리하고 밝은 현재와 희망찬 미래를 찾고 싶어 합니다. 분석을 받으러 온 사람은 자발적으로 시간, 비용, 에너지를 쓸 정도로 변화를 갈망합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일을 떠올리는 것부터 싫고 그것을 말로 하는 것은 더 싫습니다. 수치심이나 분노의 감정이 겹치면 더욱 어렵습니다. 둘째, 성적 욕구나 환상을 감추고 싶은 것입니다. 성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그것이 이유의 전부는 아닙니다. 분석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분석가와 가까워지고 의존해 배려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이와 관련해서 성적인 환상이 떠올랐다면 깜짝 놀라 침묵으로 덮습니다. 셋째, 공격성입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분석 기간에 어떤 사람을 죽도록 때리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면 크게 놀랍니다. 내 안의 공격성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침묵으로 연결됩니다. 저항을 누그러뜨리고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아야 분석입니다. 말의 흐름은 물론이고 표정, 자세, 몸짓 등 몸으로 표현하는 이야기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반면에 저항을 튼튼하게 키우려는 치료법도 있습니다. 안심시키고 격려하고 덮으려 합니다. 쉽게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잊으세요. 같은 식입니다. 뿌리는 건드리지 않고 잎이나 잔가지만 정리하는 쪽입니다. 시간, 비용, 에너지를 아끼며 증상 해소도 다소 되지만 갈등의 근본은 해소가 안 됩니다. 무조건 덮다가 문제를 키우기도 합니다. 일상의 관계에서도 침묵의 뒷모습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일상의 대화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상대를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이트 업적의 핵심은 자기 성찰과 자기 부정의 반복이었습니다. 끝에 내놓은 이론도 허점이 보이면 과감하게 새 이론으로 바꿨고 낡은 이론도 버리지 않고 좋게 만들려고 애를 태웠습니다. 프로이트 전집은 자기 부정의 땀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세상을 떠나기 2해 전에 쓴 논문 분석에 있어서 구성의 문제에서 그는 기존 입장을 부정합니다. 분석의 목적이 잊힌 개인사의 진실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피분석자의 생각과 감정이 통합되어 평온한 마음을 회복하는 거라 주장합니다. 이렇게 발상을 전환해 자신의 기존 이론을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오래된 것을 지키려는 고집불통인 사람이 늘어나면 세상이 힘듭니다. 고집은 자신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팀을 말합니다. 왜 버틸까요? 한 가지 생각만 하면 편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동시에 여러 생각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동시 처리가 가능하다고 착각할 수는 있으나 다른 생각으로 옮겨간 것일 뿐입니다. 현명하게 살려면 삶의 목표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합니다. 삶이 의미를 찾는 과정이라면 의미에 따라 삶이 크게 달라집니다. 삶의 의미를 찾으면 삶의 재해석이 가능합니다. 직장에서 치르는 어려운 상황을 내가 직장 적응력을 키우고 성장하기 위한 기회로 다르게 의미를 찾는다면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누구나 자신이 가진 마음의 렌즈로 보는데 렌즈 색깔이 어두우면 삶이 비관적으로 렌즈가 일그러지면 세상이 비뚤어져 보입니다. 이미 익숙해진 것을 새롭게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삶을 재해석하는 일은 지켜야 할 삶의 가치도 변한다는 뜻이니 초자아가 선뜻 반기지는 않습니다. 초자아가 너무 엄하고 철저하면 삶은 숨이 막힐 듯이 갑갑합니다. 초자아가 늘어져 헐거우면 욕망에 사로잡혀 방종한 삶을 삽니다. 초자아는 자아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주는데 초자아와 자아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면 삶을 재해석할 여유가 없어집니다. 초자아의 규제가 풀리면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전문가가 도우면 다소 쉬워질 것입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쉬면 힘든 마음을 달랠 수 있을까요? 효과가 전혀 없진 않겠으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몸이 떠나는 것만이 회피가 아니라 마음이 떠나는 것도 회피입니다. 삶을 재해석하려면 직면해야 합니다. 직면은 긴장을 불러오고 이때 마음이 약해지면 회피하게 됩니다. 직면은 어렵고 회피는 쉽습니다. 내 삶의 가치를 회복하려면 견뎌야 합니다. 재해석은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눈치를 보며 적당히 사는 삶이 아닌 내 삶을 살려면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새로운 관점을 가지려면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일 처음 해야 할 일은 혼자서 내 삶을 말로 풀어 설명해 보는 것입니다. 긴장하지 말고 중얼거리면 됩니다. 녹음해서 들으면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듣게 되는데 글로 옮겨 읽어봐도 좋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며
무엇을 빼놓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지 알게 됩니다. 합리적인 설명인지 무리한지, 내 인생 초판이 아직 읽을 만한가? 아니면 재해석을 한 개정판이 급히 필요한가? 내 삶에 대한 내 생각이 진정 내 생각인가? 내가 소망하는 일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내 생각, 감정, 행동의 주체가 되는 건 당연하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삶은 마음먹은 바와 달리 펼쳐집니다. 내 마음이지만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남에게 하는 것처럼 부담을 주고 비판하고 공격합니다. 속상한 마음에 내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할까요?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가 나를 인정할까요? 힘들어도 회피하지 말고 직면해 내 삶을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해석한다면 길이 보입니다.